그러니까 지금 윤영찬 홍보수석은 굉장히 절제되고 차분하게 얘기했지만 이건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 부글부글할 만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봉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비공개라는 얘기는 언론의 외부에 알리지 말고 국내 그 핵심 전략적 이 라인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아니 군 통수권자니 대통령을 모르게 하고 그 일부 그 언론처럼 대통령을 모르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그 권한대행한테는 다 보고를 해놓고 직선해서 합법적인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보고를 안 했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보면 어떤 건데요? 청와대 계셨으니까 알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였지만은 우리 또 군에 대해서 잘 아는 최강욱 변호사. 아니 예전에 제가 그 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할 때도 거기에 이제 그 중령 대령 준장급 실무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뻔한 얘기를 거짓말하거든요. 뻔한 얘기를. 그 왜 뻔한 얘기까지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아주 핵심 보직에 있던 군인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청와대는 386 좌경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돼가지고 이 좌경 세력들이 군대를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응하면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이거에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니네들은 청와대가 지금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조직인데 대통령의 통수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냐. 그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소위 자칭 보수 세력, 그 객관적으로 볼 때 수구 세력 내지는 적폐 세력들만이 자기 편이고 이 외에 이제 다른 정치 세력들은 군 외부에서 군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군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적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아군하고 적군만 배우잖아요. 아, 육사에서?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한미동맹은 애초에 태생적으로 우리나라가 절대로 그 떨어지면 안 되는 숙명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우리 편.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은 거. 이런 생각이 있고 가끔씩 뭐 미국하고 맞부딪혔을 때 뭐 미군들이 좀 무시하거나 안 입고 온 건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미군하고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 진보 진영이나 민주개혁 진영은 항상 그 반미로 일관하는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이런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다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 이런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군이 그렇게 된 더 본질적인 이유는 군이 정치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화. 정치 군인인 거죠. 그러니까 군이 본연의 목적은 뭡니까? 정치화되면서 사고는 정치가 된 거 아니야? 사고는 체가 됐죠. 그러니까 군은 외부의 군사적 유혹과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군 통수권자가 외부의 위협에 맞서서 너희들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언제든지 통수권자의 지시를 받아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하는 게 군대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군의 정치 개입 이후에 군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 개혁을 정당화시켜야 될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제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뭐 온갖 상황을 갖다 대서 자신들의 정치 개혁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정치 개입을 정치 개입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또 건중에서 이 통수권자에 대한 도전 행위로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하면서 이게 혹시 또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던졌잖아요. 제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인가 그 평수 뭐 이런 얘기 안 나왔을 때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과거의 청와대 경험 때문에 그렇죠. 군이 늘 이런 식으로 허위 보고한다는 걸 알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당시에 이제 그 반발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어떻게 반발했냐면 이제 그 부지 공여된 거는 실제로는 10만 평 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33만 평방미터면 10만 평이죠. 맞아요. 그렇죠. 33만 평방이니까. 그렇죠. 10만 평 이하다. 딱 10만 평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청와대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걸 보면은 온갖 꼼수는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33만 평방미터에 맞추기 위해서 사드 제공 부지를
U자형으로 해서 거꾸로 된 이상하게 거꾸로 된 U자형으로 해서 가운데는 쏙 빼놓고 그렇게 평수 맞추려고. 거꾸로 된 말발굽이었죠. 그게. 거꾸로 된 말발굽. 예.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자신들이 꼼수를 부려서 평수를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종의 조작을 해놓고 나서 대통령이 그걸 지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발하면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한 거잖아요.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게 바로 군이 정치화된 걸 말하는 그 겁니다. 전에 26일 날 자기들이 실무 업무 보고할 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기록물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관한지 분류하고 보관한지를 모르고 26일 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바로 찾아본 거 아니에요. 문서를 만들면서 거기다 등급을 다 매기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그다음에 연말에 서 다시 한번 확인, 네. 퇴임할 때 다시 한번 확인. 이 두 단계로 확인하는데 보고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서를 딱 보니까 없으니까 보고받은 바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실무 보고는 누구한테 한 거였어요? 26일 안보실장한테 그 보고를 했다는. 정책실장이 안보실장한테 보고할 때요. 그렇죠. 정책실장이 안보실장한테 위승호가 네. 정의용 네.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때도 빼먹고. 그때 빼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해도 알 거다. 뭘 압니까? 근데 네. 그 내용을 이 정부는 새로운 정부는 보고받은 내용이 한 번도 정식 보고 받은 적이 그렇죠. 없는데. 네. 아니 4월 26일 날 YTN에 보도됐어요. 네네. 보도됐는데 그거 무슨 보고를 된 거 국방위원이시잖아요. 아 국방위원은 아닌데 예. 그때 국방위원들도 통일부 장관이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언론 보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언론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국방부가 NCND를 한 거죠. NCND 했고 그것을 이철이 김종대 의원한테 확인해봤더니 국방위에서 계속 질문했는데 끝까지 NCND였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YTN에 나왔는데 저게 동영상에 나왔고 네 통이 가고 있는데 저 빨통이 무슨 빨통이냐 이게 큰 통이 가고 있는데 근데 그걸 끝까지 그리고 사드라고 하고 지금 사드라고 알려줬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발사대라고 했는데 끝까지 답변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계속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종편이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사드 문제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그 외부자들이요? 외부자들 빼놓고 그 이제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에 이미 알려진 거고 그리고 사드 한 개 포대를 한다면은 거기에는 6개 발사대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청와대는 그것도 몰랐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 무능론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반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종편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냐? 국방부에 보고 이런 거 절차 없이 종편이 보고하는 거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냐?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뉴스 보고 받는다면서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트럼프냐? 그러니까 종편에서 보도한 걸 가지고 그걸 국방부의 보고가 없었는데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에는 발사기가 6개에서 2개가 들어온 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4개가 들어왔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2개가 들어온 건 확인을 해줬죠. 2개가 반입돼서 배치된 것까지 확인이 됐어. 4개가 들어온 거는 언론에는 4개가 들어왔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국방부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청와대 보고할 때도 4개가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4개가 들어온 것을 왜 삭제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드 1개 포대는 원래 6개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희들 그것도 모르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거예요. 질문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홍 장관님 이런 거야. 장관이 아니죠. 자꾸 홍 장관으로 가지. 아니 이런 거야. 우리 다들 군대 갔다 왔잖아. 물론 면제당한 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통령을 중대장이라고 하면 소대장이 김관진이에요. 김관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소대장이니까 몇 소대 인원 보고합니다. 소대원 여러 명, 결혼 수명, 현재원 대충 명. 하나도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근데 6개짜리 보고 안 한 거야. 원래 그거는 소대원 정규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몰랐느냐. 소대원 몇 명인지 몰라요? 그렇지. 그리고 보면 몰라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 애들이. ROTC 훈련받은 흔적이 약간 나오네요. 여기 애들 왔다 갔다 하잖요. 소대원 보고하는 걸로 딱 하는 거 예를 들어 보니까 훈련받으신 흔적이 나와요. 어디 중령이 감히 소대. 아니 근데
이걸 보고 청와대가 무척 격앙된 건 느끼겠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갑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감찰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승호 그 정책실장의 이게 개인적인 단독범은 아니죠. 예, 건지 그건 이제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한 거죠. 이제 근데 여기 그게 복선 아니야? 전임 정권에서는 권한대행도 알고 있었다. 예. 이게 복선이지. 예,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삭제를 뭐 미군 측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했다. 지금 명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미군이 삭제해달라고 해서 모든 보고서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보고서까지 다 빼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그 과정에서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꼈냐? 그리고 누가 이 결정을 빼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과정을 생략했냐? 지금 한민군 장관은 자기는 아니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보면 안다. 또 뭔 말도 이상한 말도 했어. 뭐 말은 말이고 뭐 그게 뭔 말이야. 무슨 그게 그런 거지. 조폭 두목이 항상 누구를 가서 정봉주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가서 사시미 칼로 담궈라. 담궈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그러면 맞아요. 정봉주가 요새 좀 시끄럽게 돌아다니더라. 요거 한마디면 되는 거지. 그럼 그 자기가 부하들 보면서 네. 미소를 짓는 거야. 야 시끄러운데 니들 안 시끄럽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쓱 물어보는 거죠 그냥. 하려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것이 국방부라는 데가 옛날부터 그 군부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하고 한 몸이라고 생각하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통수권자를 자기 선배 겸 그 진짜 센 대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 보고가 한 번 있다고 하면은 그 글자 크기, 간격, 개수, 마침표 그렇죠. 위치까지 몇 번씩 독해를 하는 집단이에요 이게. 독해를 했대잖아 이번에. 그럼요. 근데 정치실장이 주관했기 때문에 장관이 몰랐다? 이것들이 정말로 진짜 선수들끼리 그러지 말았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에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공무원들이 그 보고할 때 또는 부를 때 무조건 보고에 신경 써야 되고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말 첫째 청와대. 그렇죠. 청와대 보고를 제일 신경 쓰는 거예요. 첫째. 그다음에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는 곳 청와대고 두 번째로 국회. 세 번째로 감사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세 군데는 무조건 속되게 말해서 깨갱하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 보고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밑에서 실무전에서 청와대 보고서를 다 쓰고 거기서 끝났다. 가끔 다 저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경찰. 음주운전으로.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게 늘 지금 얼마나 민감한 때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무리 얘기도 안 했어 나는. 누가 뭐라 그래요? 군인들이 늘 얘기하는 게 지휘주목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지휘주목.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쓰는데 군대에서는 늘 쓰는 말이 지휘주목. 이게 뭐냐면 지휘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서 항상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선거 때마다 제일 많이 질문을 받고 제일 많이 강조하고 했던 부분 국방정책 부분 중에 안보, 사드가 1등이에요. 사드 1등이에요. 네, 이거는 지휘 주목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1번에다가 넣어야 되는 보고사항이에요. 근데 그걸 빼놨다. 이게 저도 이제 군 장교로 전역을 했는데. 근데 지금 상임위는 어디예요? 지금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근데 왜 자꾸만 통일부 장관으로 이름이 오르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원래 통일부 전문가시잖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야를 초월해서 통일 문제에 가장 정통하신 분입니다. 그럼 김상수는? 저는 주변 문제. 통일 한반도 중앙 문제 전문가. 통일 문제하고 귀태 문제. 그거 왜 사과했어 그때? 사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유감스럽다. 유감스럽다 그랬죠. 후보 사퇴하셨잖아요. 그러고서 뭐해서. 대변인. 대변인 그만뒀죠. 사퇴했죠. 그때 그 당대표가 불편해하니까. 그때 끝까지 버텼으면 지금 통일부 장관 진짜 영순인데. 그 교육부 장관이 하죠. 네, 근데 그 군대에서 제일 핵심이 제일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계고 하나는 또 하나는 보고입니다.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뭐 예를 들면 그 지휘자는 그냥 아웃이에요. 그건 군법에 해부됩니다. 뭐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보고는요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도 보고만 잘하면은 그래서 군대에서 유행한 말이 뭐였냐면 일을 개떡같이 해도 보고를 찰떡같이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보고만 잘하면 사실 그 징계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보고를 잘 했으면 사실 뭐 약간 사드 문제 관련해서 국방부가 월권이 있다 하더라도 부글부글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건인데 그렇죠. 보고를 어수룩하게 하고 약간 이상하게 꼬은 거예요. 꼼수를 부린 거죠. 왜 했을까 해서 지금 궁금한 건 저는 전략 영향평가를 안 받은 데서부터 스텝이 엉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문제는
김관진 안보실장인데 예. 김관진 안보실장이 청와대가 남긴 문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21일 날 안보실장 그만두면서 예. 정의용 신임 안보실장이 들어왔는데 인수인계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거의 남긴 문서가 A4로 10쪽인가 11쪽 남겨놓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 쓸모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것들 어떻게 해야 돼 저거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를 해놓고 떠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업무 인수인계도 안 돼. 보고는 이미 전임한테 했기 때문에 후임한테는 보고 엉성하게 안 해. 술래잡기 싸도 찾아봐라 이런 거야. 숨은 그림 찾기 하나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정말로 연관해서 또 문제로 되는 게 5월 26일 날, 5월 26일 날 안보실장한테 보고 안 했다 그러니까 또 금방 국방부에서는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이거 환경영향평가 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했더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두 가지 사안은 뭘 의미하냐면은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발하는 거죠. 항명이야, 항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냐면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진실게임이다. 네. 그래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대립하는 걸 언론이 만듭니다. 네. 그러면 이 나라 꼴이 뭡니까? 아니 보수 언론, 수구 언론. 네. 이제 그 언론이어도 좋은 언론도 많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구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방부와 청와대의 대립 갈등으로 말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덧붙이는 프레임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비공개적으로 비밀리에 했으면 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괜히 까발려가지고 시끄러졌다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홍익표 의원님 지금 이제 그 수고 언론에서 만든 프레임 중에 하나가 아니 그거 뻔한 거 26일 날 보도됐는데 그거 좀 보고가 안 됐으면 야 왜 보고가 안 됐냐면서 은밀하게 하고 은밀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중 외교 문제, 대미 외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똥벌을 차댔다. 그러면서 정말 아마추어 외교고 아마추어 안보관이고 라고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그다음 수구 언론 여기서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고 있거든요. 이게 은밀하게 가야 될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보기에는 은밀하게 갔으면 이 중요한 사안을 국민들 모르게 은밀하게 했다. 자기들이 무능한 걸 이러고 비판했을 거거든요. 외교는 가급적 국민들에게 동의와 지지 기반을 얻는 게 가장 큰 힘입니다.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가 뭐였겠어요. 밀실 외교 이걸로 망한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외교 엉망으로 할 때 우리는 소위 수구 언론들이 뭐 했습니까? 옷 잘 입는다고 패션 외교 칭찬 그 용벼천과 몇 개 더 했습니까? 그게 지금 오늘은 이 꼴을 만든 거예요. 그 외교 특히 우리가 강대국과의 외교는요. 국민적 지지 기반을 갖고 동의하에 추진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협상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부의 협상력은. 그럼 국민의 지지 기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번 문제는 물론 외교적 사안은 아닙니다. 분명히 청와대에서 선을 그었어요. 이거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사드 배치와 관련 내부의 절차의 문제와 이 과정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 국민적 동의뿐만 아니라 내부 법적 절차까지.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최고지휘권자, 그러니까 군통수권자의 대통령에게 보고를 허술하게 한 면. 이런 거의 허위 약간의 고의적 은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청와대는 거기까지는 표현을 안 했지만 사실상 허위 누락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과거의 청와대 경험 때문에 군이 늘 이런 식으로 허위 보고한다는 걸 알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당시에 이제 반발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어떻게 반발했냐면 이제 부지 공여된 거는 실제로는 10만 평 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33만 평방미터면 10만 평이죠. 맞아요. 그렇죠. 33만 평방미터. 그렇죠. 10만 평 이하다. 딱 10만 평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청와대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걸 보면은 온갖 꼼수는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33만 평방미터에 맞추기 위해서 사드 제공 부지를 U자형으로 해서 거꾸로 된 U자형으로 해서 가운데는 쏙 빼놓고 그렇게 평수 맞추려고. 거꾸로 된 말발굽이었죠. 그게. 거꾸로 된 말발굽.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자신들이 꼼수를 부려서 평수를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종의 조작을 해놓고 나서 대통령이 그걸 지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발하면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한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게 바로 군이 정치화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
26일 날 자기들이 실무 업무 보고할 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기록물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관한지 분류하고 보관한지를 모르고 26일 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바로 찾아본 거 아니에요. 문서를 만들면서 거기다 등급을 다 매기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 네. 퇴임할 때 다시 한번 확인. 이 두 단계로 확인하는데 보고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서를 딱 보니까 없으니까 보고받은 뭐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실무 보고는 누가 누구한테 한 거였어요? 26일 안보실장한테 그 보고를 정책실장이 안보실장한테 보고할 때요. 그렇죠. 정책실장이 안보실장한테 위승호가 그 정의용 네. 그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때도 빼먹고 그때 빼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뭘 압니까? 근데 그 내용을 이 정부는 새로운 정부는 보고받은 내용이 한 번도 정식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죠. 네. 아니 4월 26일 날 YTN에 보도됐어요. 네네. 보도됐는데 그거 무슨 보고를 된 거 국방위원이시잖아요. 아 국방위원은 아닌데 그때 국방위원들도 통일부 장관이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언론 보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언론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국방부가 NCND를 한 거죠. NCND 했고 그것을 이철이 김종대 의원한테 확인해봤더니 국방위에서 계속 질문했는데 끝까지 NCND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영찬 홍보수석은 굉장히 절제되고 차분하게 얘기했지만 이건 상당히 내부적으로 부글부글할 만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봉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비공개라는 얘기는 언론의 외부에 알리지 말고 국내 핵심 전략적 이 라인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아니 군통수권자니 대통령을 모르게 하고 일부 언론처럼 대통령을 모르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권한대행한테는 다 보고를 해놓고 직선해서 합법적인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보고를 안 했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어떤 건데요? 청와대 계셨으니까 알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였지만은 우리 또 군에 대해서 잘 아는 최강욱 변호사. 아니 예전에 제가 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할 때도 거기에 이제 중령, 대령, 준장급 실무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뻔한 얘기를 거짓말하거든요. 뻔한 얘기를. 왜 뻔한 얘기까지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아주 핵심 보직에 있던 분인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청와대는 386 좌경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돼가지고 이 좌경 세력들이 군대를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군이 그렇게 된 더 본질적인 이유는 군이 정치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화. 정치 군인인 거죠. 그러니까 군이 본연의 목적은 뭡니까? 정치화되면서 사고는 정치가 된 거 아니야? 사고는 체가 됐죠. 그러니까 군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군 통수권자가 외부의 위협에 맞서서 너희들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언제든지 통수권자의 지시를 받아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하는 게 군대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군의 정치개혁 이후에 군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개혁을 정당화시켜야 될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제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온갖 상황을 갖다 대서 자신들의 정치 개혁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정치 개입을 정치 개입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또 건중에서 이 통수권자에 대한 도전 행위로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하면서 이게 혹시 또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던졌잖아요. 제일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인가 평수 이런 얘기 안 나왔을 때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응하면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이거에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니네들은 청와대가 지금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조직인데 대통령의 통수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냐. 그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소위 자칭 보수 세력, 객관적으로 볼 때 수구 세력 내지는 적폐 세력들만이 자기 편이고 이 외에 이제 다른 정치 세력들은 군 외부에서 군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군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적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아군하고 적군만 배우잖아요.
아, 육사에서?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한미동맹은 애초에 태생적으로 우리나라가 절대로 그 떨어지면 안 되는 숙명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우리 편.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은 거. 이런 생각이 있고 가끔씩 뭐 미국하고 맞부딪혔을 때 뭐 미군들이 좀 무시하고 안 입고 온 건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미군하고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 진보 진영이나 민주개혁 진영은 항상 그 반미로 일관하는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이런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다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